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계속 제 변압기 서브노트 부분에 있는 변압기에 관련된 변압기 부분에 대한 서브노트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인 변압기 과부하 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노트를 보시면 이제 문제는 이제 변압기 과부하 운전입니다. 문제 제목은 이제 변압기 과부하 운전입니다. 이 과부하 운전 이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변압기 과부하 운전은 저희가 공부할 때는 그 안시 기준, 안시나 IEEE 기준으로 이제 과부하 운전 조건을 공부를 했고 또 그렇게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고 또 그렇게 답안지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그 안시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렇게 판단돼서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이 그래도 그 기준이 좀 더 그 답안지에 좀 적합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합격자 서브노트는 참고용이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뭐 베꼈으면 나는 힘 하나 안 들이고 변압기 과부하 운전 서브노트 왜 제가 방송한 거 그대로 똑같이 뭐 베껴 쓴다고 하나요? 그럼 뭐 베껴 쓰면 얼마 걸릴까요? 10분, 15분? 그렇게 한 문제씩 하면 뭐 한 달이면 200문제, 300문제 다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암기 시작하면 금방 합격하겠죠. 근데 왜 합격을 못 할까요? 왜 10년, 20년씩 공부하고 15년씩 공부하고 5년, 6, 7년씩 공부해서 겨우 막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해서 합격할까요? 무릎 꿇고 빈다는 건 그 마음속으로 그만큼 간절하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조금 힘들고 항상 이제 합격자 서브노트나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만의 언어로 본인만의 정의, 이게 정의구나, 이게 특징이구나, 이게 원리구나, 이 내용은 꼭 넣어야겠구나. 합격자 서브노트는 이걸 넣는데 나는 이게 별로 내가 공부하니까 이건 빼도 돼. 그럼 여러분이 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금액을 지불하고 보는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물론 그분들 설명하는 것들은 뭐 거의 8, 90%는 맞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해서 듣는 정도 내가 돈 내. 내가 돈 받고 너희들한테 강의해 줄게.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강의를 하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준비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 상태에서 조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강의는 내 서브노트 어디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응용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분이 설명하는 대로 꼭 저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런 판단이 쓰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동영상 방송을 하면서 가끔가다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문제 설명드리면 이제 개요. 변압기 과부하 운전이란 저는 이제 늘 항상 개요에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 개요에 힘 빼지 마라. 예전에 공부할 때 그때 막 도서관에서 개요를 수변전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계획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막 이런 거 할 때 막 개요를 생각하느냐고 막 2시간씩 퇴근하고 2시간 뭐 2시간 반씩 생각하고 막 끄적대고 뭐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하루 끝났죠. 왜 퇴근해서 공부하다 보면 시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에 오고 그렇게 시간 보냈던 게 좀 굉장히 아까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개요는 이제 정의 정도 써주시면 가장 이상적이다. 변압기 과부하 운전이란 변압기가 안시 및 IEEE 기본 부하 조건에서 작동되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 부하 조건 뭐 온도라든가 뭐 전격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변압기 전격과 기준 절연 온도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기준에서 동작하지 않고 변압기 전격과 기준 절연 온도를 초과해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개요를 또 말씀드리지만 샤프로 적었습니다.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개요나 결론은 항상 지웠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공부가 되고 내공이 올라가다 보면 꼭 개요를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키워드 이런 단어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어필해서 채점관한테 내 답안지를 한번 진짜 딱 이렇게 보여주게끔 그런 수준이 올라올 때 또 바꿔 쓰셔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샤프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개요가 정확하면 뭐 볼펜으로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가 흔들리네요. 변압기 과부하 운전의 개요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관련 근거가 어디냐. 그래서 안시에 있는 기준을 나는 답안지에 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나 법적 기준이 확실하면 이번에 관련 근거, 관련 법규, 근거상 인정 기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답안지의 근거 사유를 여기에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적어주면 우리끼리 공부할 때, 우리 스터디할 때는 답안지의 그 신뢰성이 채점관한테 확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채점관들은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쓰면 어디서 썼구나 이런 거 알 정도의 내공에 있는 분들이 채점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이것도 답안지 하나에 쓰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근거는 이제 안시를 기준으로 했다. 그걸 설명드린 거고요. 세 번째 TR의 안시 및 TR입니다. TR의 안시 및 IEEE의 기본 부하 조건. 이거는 이제 규정입니다. IEEE의 기본 부하 조건. 그 변압기에 TR의 잠깐 적겠습니다. TR의 안시 및 그러니까 변압기의 안시 및 IEEE의 기본 부하 조건이 어떻게 되냐? 걔네들이 요구하는 기본 변압기의 부하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드리면 변압기는 전격 kVA 및 전격 전압에서 지속적으로 부하를 받는다. 그러니까 전격에서 운전해라. 전격 전압에서 부하를 받는다. 전격 전압에서 운전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시간 동안 주변 공기의 평균 온도는 30도이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되는 조건은 그냥 30도, 변전실 같은 데에서는 그냥 30도를 좀 유지해 달라. 그 기본 부하 조건. 근데 40도는 좀 초과하지 않게 해라. 이게 그 규정에서 요구하는 변압기 기본 부하 운전 조건입니다. 그리고 변압기가 설치된 고도는 1000m를 넘지 않는다. 이게 안시 및 IEEE의 기본 부하 조건에 대한 세 번째 변압기에 대한 기본 운전 조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벗어나서 운전하는 게 이제 과부하 운전이겠죠. 뭐 전격을 초과하고 그렇죠. 온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전격 전압, 전격 KV 및 전격 전압에서 운전하라고 했는데 온도도 40도를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전격이 100kV면 120, 130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저항 성분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죠. 이제 과부하 운전되면 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기기사까지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운전하라는 기본 부하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넘어가는 게 과부하다. 그래서 답안지에 너 이거 왜 써줬니? 그럼 이거 기본 부하 조건을 알고 이거 이외의 것은 이제 과부하 운전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에 넣어준 겁니다.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서브노트를 뭐 작성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도 없고 어디서 베껴서 막 2페이지, 3페이지를 뭐 그냥 고려사항이 2페이지, 3페이지예요. 그게 정말 그 문제에 대한 그렇게까지 뭐 2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고려사항으로 적어야 되는 건지 항상 여러분들이 왜 이걸 넣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넣어야 된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한 자리라도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는 세 번째의 기본 부하 조건은 과부하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 부하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과부하 운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과부하 운전을 설명해야죠. 이게 처음에 쓰는 걸 대제목이라고 그러고 여기
두 번째 쓰는 거 중제목, 이제 소제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제목은 과부하 운전 조건입니다. 그래서 1. 주변 온도 저하에 의한 과부하 운전. 과부하 운전 조건에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과부하 운전을 할 수 있냐? 주변 온도 저하에 의한 과부하 운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위 온도 1일 최고 30도씨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균 온도는 30도이고 40도를 좀 초과하지 않게 운전해라. 기본 운전 조건에 1일 최고 30도씨에서 여러분 1도씨를 내릴 때마다 얘네들이 30도를 평균 운전 조건으로 했는데 1도씨를 내릴 때마다 29도, 28도, 27도, 26도, 25도, 24도, 23도, 21도, 20도 1도씨 내릴 때마다 0.8%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위 온도 20도일 때 그럼 30도에서 20도면 10도까지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럼 1도씨 내릴 때마다 0.8% 과부하 운전한다면 그러면 0.8 곱하기 30도 마이너스 20도 하면 약 10도 온도, 변압기 온도를 10도를 내릴 수가 있다면 너희 변압기가 100kV 변압기면 거기에 8%의 과부하 운전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과부하 운전 조건의 첫 번째는 주변 온도 저하에 의한 과부하 운전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단시간 과부하입니다. 단시간 과부하. 첫 번째는 주변 온도 저하에 의한 과부하 운전이고 두 번째는 단시간 과부하 운전이네요. 그럼 단시간 과부하 운전은 뭐냐?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잡았을 때 하루 24시간 이내에 1회 과부하 운전한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 하루 중에 한 번을 과부하 운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여러분 한 번을 과부하 운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TR이 100kV인 경우 50% 부하해서 주위 온도 20도일 때 132kV 2시간 운전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100kV 부하를 132kVA로 100에서 132 정도 증가한 걸로 2시간 가능하대요. 얘네 표에 의하면 안시 기준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요 밑에 표가 좀 안 보이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거는 이게 표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굉장히 큰데 우리가 채점관한테는 그냥 이렇게 돼서 이런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되는 거죠. 그 표가 막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그거 답안지에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설명할 것만 끄집어 와서 서브노트에 넣으면 된다. 서브노트란 내가 시험장에서 그 답안지에 적을 수 있을 분량만큼만. 과부하 운전 시간은 1시간, 2시간, 4시간을 할 수 있대요. 이게 많습니다.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많습니다. 이 표가 많은데 그걸 다 적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1시간, 2시간, 4시간을 할 수 있는데 문제 50% 부하해서 그럼 명판 용량에 대한 과부하 용량이 50%에서 주위 온도 20도씨일 때 주위 온도 0도씨, 10도씨, 25도씨일 때 25도씨일 때 50%에서 25도씨면 쭉 내리면 132kV 동안에 쭉 옆으로 옮기면 여러분 2시간 동안 132kV로 25도로 하면 2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단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안시에서 제시한 그 표에 의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과부하 운전 조건에는 운전 조건이 이게 문제가 운전 조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위 온도에 의한 과부하 운전, 두 번째 단시간 과부하. 서브를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표랑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시정수가 뭐냐? 시정수 타르라고 합니다. 타르. 시정수 타르라고 하는데요. 주위 온도 변화에 대한 시정수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열 시정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정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위 온도에 따른 시정수가 뭐냐? 그러면 이것을 열 시정수라고 하는데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정수라고 한다. 근데 그게 뭔데? 변압기에 부하가 걸려. 그쵸? 이게 뭐냐면 변압기에 부하가 걸려 UETR의 절연유 온도는 서서히 올라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UETR을 쓰는데 이제 부하를 걸어서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게 바로 온도가 확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운전하고 이제 전격 부하 이상 부하가 걸리게 되다 보면 열이 발생되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부하가 걸려 UETR의 절연유 온도는 서서히 올라간다. 이제 서서히 우리 이렇게 볼륨 메타 인버터 제어할 때 여러분들 뭐 전기 기사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공장이나 산업 현장 여러분들 뭐 시설 관리 있으신 분들 인버터 이렇게 볼륨 제어하잖아요. 속도 제어할 때 그렇죠? 펌프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용 기계에서 이렇게 RPM 조정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서히 전격부터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다. 그런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볼륨 메타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되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다. 바로 올라가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과부하 운전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전격부에서 운전할 때는 그냥 온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인데 이것은 이제 계속 과부하 걸면 이제 최종 유온에 올라가는 그 온도 그게 최종 유온 온도 상승 63%까지 여기에서 전격에서 최종까지 올라가는 온도 절연유 2종 뭐 F종 B종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최종 온도 변압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종 온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63%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시정수 타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설명했냐면요.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변압기가요. 이거 몰드도 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이렇게 부하를 서서히 걸려서 그 몰드의 절연 내력 절연유 2종 절연유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2종 절연이냐 뭐 B종 절연이냐 H 절연이냐 그런 절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연의 최고까지 올라가는 온도 뭐 2종이면 120도 뭐 B종이면 155도 뭐 여러분들 전기기사 할 때 다 외우셨지 않습니까? 그 온도까지 올라가는 게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시정수 타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왜 어디에 적용되는데 몰드 TR인 경우 그 전격까지 올라가는데 그 절연 원하는 그 절연 종별까지 올라가서 최종 온도까지 올라가면 150%에서 10시간 견딘다고 합니다. 10시간. 그리고 UETR 같은 경우는 1.5시간에 200%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의 200%를 걸어도 1.5시간을 견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안시에서 요구하는 그 변압기에 대한 과부하 운전 조건의 기준입니다.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이 앞에 걸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최종 온도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왜 했는데 그러면 몰드 TR은 150% 부하해서 10시간을 운전할 수 있대요. 1.5배에서 10시간을 운전할 수 있대요. 그리고 UETR은 200% 그러니까 2배 정도의 약 1.5시간까지는 운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차단기가 이게 2배가 흐르면 변압기 전격 전류의 2배가 흐르면 그 뭐죠? TR 그 CB, ACB나 뭐 파워퓨즈, COS 뭐 여러 가지 보호 계전 등이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이 변압기 기준 테스트할 때 과부하 운전에 이 정도는 견뎌줘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 보호 계전은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기기를 성능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과부하 운전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도 어떻게 된다? 변압기가 견뎌낸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 운전. 그리고 세 번째 냉각 방식 변경의 경우 과부하 운전. 이게 뭐냐면 기존 TR에 유입이든 뭐 몰드 TR이든 있는데 그 유입은 우리 방열판으로 냉각하지 않습니까? 유입 변압기 보면 여러분들 현장 뭐
설계하시는 분들도 현장 조사 갈 때 변압기 보거나 뭐 전기 안전관리자로 어떤 선임이 되거나 시설 관리나 공장 뭐 대행하시는 분들은 변압기 많이 보셨을 거니까 아실 거고, 뭐 감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럼 유입 변압기 보면 옆에 방열판이 있잖아요. 옆에나 앞뒤로. 그렇게 방열판에서 절연유가 순환되면서 여러분들 냉각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송풍기를 또 설치한 변압기들도 있습니다. 큰 것들은. 근데 그거 말고 또 별도로 송풍기를 추가하면, 그러니까 송풍기를 해서 막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 결국에 20에서 30%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몇 도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그건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풍기를 걸어서 이제 온도를 결국에 낮추면 20에서 30% 과부하 걸린다. 몰드 TR도 송풍기를 걸어서 어떻게 온도를, 송풍기 이제 바람으로 불어준다는 건 그 기기의 온도를 식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30에서 40% 과부하도 걸릴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중첩된 경우에 과부하. 이거는 뭐냐면 주위온도 저하에 의한 과부하 및 부하율 저하에 의한 과부하는 과부하율을 가산해서 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중첩된 건데 이것도 냉각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법이니까 그냥 기준이니까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냥 결국에 또 말하는 게 뭐 냉각 방식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기의 온도를 낮춘다. 그러니까 잔행식, 풍냉식, 순행식, 송유순행식 이렇게 하면 AN, BN 뭐 이렇게 그 변압기 냉각 방식 여러분들 전기기사 할 때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120% 과부하다, 120% 과부하다 이렇게 과부하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적용된 경우. 근데 이렇게 해서 과부하 운전 조건이 됐고요. 과부하 운전 이제 금지 조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것처럼 하면 과부하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얘기한 조건이 있어요. 너네가 만약에 변압기가 이러면 과부하 운전 못한다. 그게 뭔데? 첫 번째 주위 온도 40도를 초과하는 경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늘 말씀드린 냉각, 송풍기, 냉각.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증가스 분석 결과가 1000 ppm 초과하는 경우, 어떤 변압기 내에 유증가스 분석을 했을 때에 이게 1000 pp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압기를 과부하 운전하면 절연 파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증가스 분석 결과가 1000 ppm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부하 운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 연수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현장, 그러니까 설계나 감리나 뭐 시공은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냥 설계하는 거고, 시공하시는 분들은 설계에서 내용 나온 이제 선정된 변압기를 시공하시는 경우고, 감리는 그게 설계대로, 내역대로, 도면대로, 시방서대로 정확히 설계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건데,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건 전기안전관리자 지금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변압기, 아파트에 근무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안 된다. 절연이 손상이 될 수 있다. 손상이 심하다. 안 된다. 그리고 CTPT, ACB, MCCB 등 허용 전격 전류를 초과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과부하 운전 조건도 있지만 뭐라고요? 과부하 운전 금지 조건도 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부하 운전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첫 번째, 과부하 운전 상황 검토. 제조사 변압기 운전 지침에 허용 과부하 이내로 운전. 안시에서는 이렇게 요구했는데 제조사에 대해서 과부하 운전을 할 수 있는 또 별도의 그런 매뉴얼이 있고 그 변압기 사양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압기 종별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종 절연이냐, 그쵸? B종 절연이냐, 뭐 H 절연이냐, 뭐 A, B, F, H, C 나오네요. 아직도 A, B, F, H, C. C는 180도 이상 이렇게 절연되는 거죠. 그리고 F는
155, 그쵸? E는 120도, B는 130. 이거는 정확히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종별에 맞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TR은 냉각 방식 및 그런 상황을 봐라. 냉각이 정말 잘 되냐, 환기가 잘 되냐. 그리고 CT, MC12, A12. 왜 CT는 전격 전류보다 많이 흐르면 뭐 검출해서 과부하로 검출하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MC12도 허용 전류 오버하면 당연히 끊어줘야 되는 거고, A12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보호개전 정정치를 이제 고려해서 운전해라. 야, 안시에서는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 그냥 온도만 낮추고 그러면 막 돌려도 되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보호개전에 일단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보니 그렇게 해서 변압기가 운전될 수 있다 하더라도 너희 수용가에는 도면대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사용중 검사도 받았고, 운전되는 거는 정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도 받고. 뭐 받습니까? 정기 검사 받을 때 CT, PT, 뭐 MC12 뭐 그런 게 그 도면대로 전격대로 MC12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속 설치되어 있나 그거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부하 운전 조건은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고, 그쵸? 앞에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는 과부하 운전, 그렇지만 할 수 있더라도 과부하 운전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운전 금지 조건도 검토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전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고 써주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공부할 때 그 스터디원들과 그 아파트 순간 피크 되는 거 있잖아요. 순간 피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VA인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100kVA인데 여러분들 전기안전관리에서 순간 피크 걸려서 이게 조금 오바돼. 110kVA. 그러면 아까 과부하 운전 다 된다며. 그래서 여름철에 일시적인 이런 것들은 이게 뭐 계속 넘어서서 계속 장기간 연속적으로 뭐 8, 9, 10, 11, 12, 13, 14 1월, 2월, 3월 이거 계속 올라가면 변압기 증설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잠깐 8월 달에 그 피크 시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딱 피크가 5분도 안 걸릴걸요. 피크 딱 쳤을 때. 이런 거면 전기안전관리자가 판단해서 무조건 증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좀 유두리 있게, 왜 변압기가 좀 견딜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답안지의 결론 부분에 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여지를 좀 여러분들께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거 변압기 과부하 운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변압기 과부하 운전 정의에서 설명드렸고, 관련 근거는 어떤 거냐. 그럼 변압기 과부하 운전 조건이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한 가지, 첫 번째 주의 온도에 의한 과부하 운전, 두 번째 단시간 과부하 운전, 세 번째 냉각 방식 변경의 경우 과부하 운전, 네 번째 여러 가지 조건이 중첩된 경우에 과부하 운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부하 운전 조건도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고, 이런 문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안시 기준에 있고 IEEE 기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찾아보셔야 되고, 이거는 뭐 설계를 하던 감리를 하던 시공을 하던 안전관리를 하던 전기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기준도 있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변압기가 100kV인데 여름철에 잠깐 뭐 그러니까 순간 피크로 뭐 한 110 정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9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쓰시던 100kV인데 70 정도만 쓰시고 60, 50 막 이렇게 떨어진다. 이러면 증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실력도 키워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근무하는 수용가의 변압기 온도가 몇 도인가. 뭐 설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설계했던 데에 마지막에 다음에라도 어떻게 지나가시는 길에 그런 현장에 가실 수 있다면 이제 변압기 온도가 어느 정도로 운전되고 있는가. 다음부터 뭐 현장에 가시거나 뭐 감리를 하시거나 시공을 하시거나 전기 안전을 하시거나 항상 변압기 온도가 몇 도에서 운전되고 있구나.
아 이게 괜찮구나. 아 냉각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아 그냥 유입 변압기니까 그냥 자체 방열판으로 냉각되는구나. 아니면 뭐 별도 송풍기를 또 불어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의 시각을 좀 넓혀 주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게 문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좀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좀 이 설명할 때 제가 뭐 틀렸다는 게 있거나 이러면 제가 항상 동영상 유튜브 링크 거는 데에 제 거 블로그와 제 거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을 이메일이나 이런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제 블로그에 또 설명을 올립니다. 이거 글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 거 블로그에 이렇게 개요 해갖고 이렇게 타이핑 쳐서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되고, 또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설명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제 블로그나 뭐 아니면 유튜브 댓글란에다가 뭐 어느 부분에 몇 초에는 뭐 설명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저도 공부되고 여러분도 공부되고, 저는 현업에 있으니까 제가 아는 순간 설계, 감리, 시공 모든 파트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서로 좀 윈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모르는 것들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블로그에 언제든지 답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선 안에서 이렇게 좀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